저만 그런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저는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있지 않나요? 그때 뭐 하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왜 이렇게 나는 게으를까? 왜 이것도 못할까? 왜 자꾸 나는 자주자주 무너질까?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쩌면 그날의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조금 많이 지쳐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를 더 몰아붙이지 않고 조용한 마음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오면 사람들은 먼저 나는 먼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의지가 약한 나, 그다음에 성실하지도 못한 나, 게으른 나, 예전보다 망가진 나, 초심을 잃은 나, 자꾸 상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하기 싫은 날은 특별히 나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도 오고 책임감이 큰 사람에게는 더더욱 오고 잘 버티던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모르는 척하고 어 티를 안 내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도 옵니다, 분명히. 오히려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오래 애써온 사람일수록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을 더 깊게 겪기도 합니다. 마음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겉으로는 계속 괜찮은 척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무조건 정신 차리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이 힘들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지쳤을까? 무엇을 너무 오래 참아왔을까?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일 자체보다는 내 안에 자책감, 그다음에 비판, 비난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못하네. 또 하루를 망쳤네.' 이러니까 '되는 게 없지 않나?' 이런 말들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이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미 힘이 없는 나에게 더 큰 채찍을 들이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날의 나에게 필요한 건 판단보다는 넓은 포용력을 가진 이해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다고 해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어수선했다고 해서 내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루의 상태를 자기 자신의 가치로 연결해 버리죠. 하지만 하루가 무너진 것과 내가 무너진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는 이 말부터 조용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지친 거다. 지친 걸지도 모른다. 오늘은 나를 혼내는 것보다는 조용히 살펴봐야 하는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줄이는 것도 돌봄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도 평소와 같은 생산성을 기대합니다. 저도 참 생산성이 없는 그런
하는 시간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같이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힘든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쉬고 나면은 또 에너지가 차서 충전기처럼 100%가 되면, 뭐 70% 80%가 되면 그때 다시 가동시키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해야 할 일도 다 하고 약속도 지키고 집안일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감정 정리도 스스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친 날은 에너지가 이미 줄어든 날입니다. 그런데도 평소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면 당연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해야 할 일을 줄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분간요. 그럼에도 평소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면 당연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해야 할 일을 줄여도 됩니다. 전부 다 해내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하나만 해내는 하루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방 전체를 치우지 못하겠다면 책상 위만 잠깐 정리하고 쉬십시오. 긴 산책은 못하겠다면 집 앞에 10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걷기 싫으면은 책상에 앉아서 명상, 잠깐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계획한 일을 다 못하겠다면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의욕이 넘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 없는 날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기준을 낮추어서 나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것 완벽한 수행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작은 움직임이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몸을 먼저 돌보면 마음이 조금 따라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더 지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언제 괜찮아질까? 나는 왜 자꾸 이런 상태일까?' 이런 질문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을 직접 고치려 하기보다는 몸부터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그다음에 창문을 열고 창가를 바라보는 것, 그다음에 세수를 한번 해 본다든가 잠깐 햇빛을 본다든가 조금만 걸어 본다든가 따뜻한 음식, 따뜻한 음료수를 마셔 본다든가 이런 일들이 너무 사소해 보여도 무기력한 날에는 꽤 중요합니다. 몸이 완전히 멈춰 있으면 마음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기 쉽기 때문이죠. 반대로 몸이 아주 조금 움직이면 마음도 그 움직임을 따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늘 너무 버거운 날이라면 거창한 다짐보다는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일단 물 먼저 마시자. 일단 커튼 먼저 열자. 일단 5 분만 잠깐 나가 보자." 이런 식으로 쉬운 것 먼저 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회복이 아니라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작은 감각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쉬고 있으면서도 쉬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몸은 멈췄는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요. 불안한 거죠. 뭐라도 해야 한다고 불안해하는 거죠. 남들은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쉬는 시간조차 죄책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로 지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회복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 걷기만 하는 시간, 음악만 듣는 시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멍 때린다고 하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마음에게는 숨을 고르게 해 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쓸모 있는 시간만 가치 있다고 배워온 것 아닐까요?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멈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억지로 쓸모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잠깐은 그냥 존재하는 시간도 허락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돌보는 방식이니까요. 무기력한 날에는 "왜보다는 어떻게."를 묻는 게 좋습니다. 무기력한 날 우리는 자꾸 이유를 파고듭니다. '왜 이렇게 됐지? 왜 나는 늘 이 모양이지? 왜 마음이 무너지지?' 물론 이유를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이 길어지면 자책으로 바뀌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는 질문을 한번 바꿔 보세요. '왜 이러지?' 대신 '지금 나를 조금 편하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왜 아무것도 못하지?' 대신 '지금 하나만 한다면 무엇이 가장 쉬울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대신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마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될 겁니다. 무너진 나를 분석하는 데서 지친 나를 돌보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에게 늘 정답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을 조금 덜 힘들게 지나갈 방법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그래도 금방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본다고 하면 금방 괜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기계처럼 즉시 회복되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지친 마음은 천천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리커버리 시간, 회복 시간은 갑자기 좋아지는 것보다는 조금 덜 힘든 날이 생기는 것으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덜 자책했다면 오늘 물 한 잔 덜 더 잘 챙겼다면은 집 앞이라도 더 걸었다면은 억지로 웃지 않고 솔직하게 쉬었다면 그것도 분명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큰 변화만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아주 작은 변화들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직 괜찮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리다고 해서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계속된다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이어지고 일상 자체가 어려워질 정도라면 혼자만 버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이 무너질 수도 있고 식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불안과 무기력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요.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거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선택일 뿐입니다. 마음을 돌본다는 건 혼자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손을 붙잡는 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지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를 돌보는 쪽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좀 줄이고요. 몸을 먼저 챙기고 자책하지 말고 작은 움직임 하나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은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이 말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돌보십시오. 자기 자신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어떻게 마음을 돌보는 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방법이나 마음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하루를 보내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조용한 마음, 이야기들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